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됐다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참 슬픕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근 정치판을 보면서 다른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슬프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 번만 잘못하면 고발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최초로 보도한 기자를 대통령실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대통령실이 당당하다면 CCTV를 공개할 거고 아니면 특검을 요청할 거라고요. 그러면서 만약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이전하고 똑같이 고발 조치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정치 비평 채널에서 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놀라우면서 이 정부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고발한 건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사 기자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요. 대통령실이 특정 사안의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야권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하필 대통령실이 최악의 수단인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이걸로 또 공방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식 입장도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9개월이 됐음에도 여전히 이전과 관련한 거짓 의혹 제기만 되풀이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고요. 최지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 주장은 이겁니다.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고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었다는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최고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오점을 역사에 남긴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언론인을 고발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사례가 역술인의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이 된 거잖아요.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사건에 빗대면서 여러 사람의 말로 전달된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께서 목도하셨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의문인 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고발 조치를 하기보다는 이 당시 CCTV를 공개하거나 아니면 특검 같은 걸 요구해서 오히려 대통령 쪽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CCTV를 공개하거나 특검을 요구하는 건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한 행위가 되는 거고요. 국방부 전 대변인하고 해당 기자를 고발하는 건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걸 의심하는 행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독재라고 하는 거죠. 아주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해당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내도록 하게 하거나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진 이후에 법적 조치를 합니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아주 많이 벗어났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간 세금만 몇백억이고 이것 때문에 국방부의 역량이 축소됐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주장에서만 끝났으면 다행인데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하고 아예 분리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특히 대통령실이 무조건 가짜라며 우기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고발해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고 CCTV 영상과 출입 명단, 거명된 인사의 당일 행적을 신속히 공개하면 될 일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시 행적만 제대로 공개했으면 될 일을 본인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하는 거고요. 정청래 최고위원도 무속이 통치 이념으로 되지는 않았는지 흉흉하다. 대통령이 2명인지 1명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념과 공세를 모두 떠나서 떳떳하다면 그리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의혹을 제기를 당한 대통령 쪽에서 CCTV를 공개하고 특검을 요구하고 천공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민주당이 할 게 아니라 대통령 쪽에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짜뉴스다, 거짓 선동이다, 고발한다 이런 말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의혹은 쌓여만 가고 불신도 커져만 가는 겁니다. 대통령실에는 이런 말과 경고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은 본인 권력과 대통령 비맞추기에만 특화된 인물들이 모여있는 집단인가요? 이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맞고발로 대응하잖아요. 국방부 대변인하고 기자들을 대통령실이 고발하겠다고 하자마자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고소고발도 한두 건이어야지. 아주 뭐만 나왔다 하면 징계를 내리고 고발을 해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개인적 명예훼손 사건을 대통령실을 동원해 고발하는 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출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의혹이 죄다 사실이든 아니든 무당공화국 같은 착시현상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천공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겨간 것 자체가 무당공화국으로 간 거 아닌가요? 이미 대통령실의 움직임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의혹만 제기하면 고발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부인하고 고발한다는 공갈 협박보다는 사실이 밝혀지도록 협력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장경태 의원 고발하고 김건희 여사 얘기만 하면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맞냐 이거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절차부터 무시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처벌에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게 순리입니다. 대통령이 독단적이라는 게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여당권에서는 일심 경쟁에 나서고 있잖아요. 일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사람은 반인이 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뜻이 맞으면 친윤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을 청하거나 어려웠을 때 제때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하고 싶으면 자신의 힘으로 뛰어야지. 나와 교감도 없으면서 팔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이게 안철수 씨를 저격한 말인데 측근들에게 대통령 취임 이후 어려운 상황일 때 안철수 의원이 도와주지는 않고 비판했던 일화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게 참 뭔가 싶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잖아요. 유승민, 나경원, 이재명, 그 다음은 타깃이의 안철수라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예상을 비껴나가지 않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 뛰어든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벌써부터 이런 프레임 전쟁을 그것도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민주주의에서 토론과 의혹, 그리고 이 의혹을 해소하고 밝혀내는 과정까지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의혹을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으려고 만드는 프레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사법 시스템에서 평등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해서 이 사법 시스템을 피해갈 수 있다면 이 사회의 사법 시스템은 무너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 스스로가 이걸 무너뜨리고 있는 거고 만약 이게 아니라면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 이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